사실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국방안보 문제에 대해서 남성들보다는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이거를 주로 해서 정치를 바라본다던가 정당을 결정한다던가 이런 성향도 좀 떨어지고, 어떤 국제관계나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해서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자유주의적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2030 여성들이 다소 국방 안보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과 관심을 갖고 조금 더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려면 저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앞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집권 여당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방이 남성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랄 때부터 어머니 손에서 많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인간은.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 어머니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의 안보관이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관으로 지켜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에 대한 어떤 국민의 많은 다수 부분이 안보에 공감해 주시고 계시는 거는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보 교육을 할 때도 항상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은 많이 지향해요. 왜? 그런 이유 때문에요. 남성분들은 그래도 군대 갔다 오면 많이 바뀌십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그런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보 교육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뭐 사단장 할 때부터 안보 교육을 엄청 많이 다녔는데 지금부터 아마 따지면 1000번 이상 될 겁니다. 근데 그 1000번 중에 한 900번은 여성분들 대상으로 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좋은 얘기를 하셨고요. 말씀하신 김에 이제 여성 문제와 군내의 어떤 관련된 말씀 하나 더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군내 여성 인력이 한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8%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가면 전투 전문 요원들이 필요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전문 요원들은 굳이 남성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인력이 저희들은 한 20%까지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여성들이 많잖아요. 지금 미국도 한 15% 정도 되는데 저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 정도로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국내의 어떤 성공기 문제라든지 성평등, 어떤 양성평등 문제가 또 더 이제 복잡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개연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대비는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지금 이제 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는 어떤 책임지고 하는 부서도 없고 책임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양성평등 특보실을 만들어서 최소한 국방장관 바로 밑에 직속으로 해서 양성평등 특보실을 만들어서 정말 거기서 종합적인 체계적인 계획도 세우고 모든 점검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저는 첫 번째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양성평등 특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는 예방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후속하는 것은요, 후속 조치하는 것은 그건 차선이거든요.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이 안 일어나도록 성인지 교육도 확대하면서 이런 어떤 그 성인지에 대한 무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도 많잖아요. 부지불식간에. 그런 것들을 사전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많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교육을 체계적으로 초급장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면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과정에 그런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방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그랬을 때는 여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또 이게 신고하려면 복잡해요. 너무나 채널이 단순해져가지고 내가 신고했다는 게 다 알려져요. 금방. 그래서 이런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게 좋으냐면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채널을. 뭐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주 다양한 채널이 돼 있어서요. 어디에서 누가 그런 어떤 것을 인지가 돼서 들어갔는지조차도 모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편하게 마음 먹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다양한 어떤 신고 채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분하면서 분리하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과정에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일벌백계를 해서 해야 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일부는 이제 또 그 참 무고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만히도 무고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무고한 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또 처벌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떤 가해자라면 그것도 또 처벌을 강하게 해서 삼진 아웃이 아니라 저는 원아웃 시키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